자, 경제가 개망이면 부동산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경제가 개망이면 부동산도 개망입니다. 이거는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한 일이고, 부동산이 경제를 살릴 수 있냐? 그 다음에 경제가 부동산을 살린 거면 몰라도.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경제가 개망이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경제 위기. 하다못해 경기 침체 정도는 오죠. 그러면 경기 침체가 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대출이 줄어든다. 즉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내수 경기가 안 좋으면요, 뭘 하기가 힘드냐? 빚 갚는 것도 버겁다. 빚 갚는 것도 버거운데 새로 빚을 내서 산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당연히 힘들죠. 거기다가 지금 앞으로는 경제가 망해가면 망해갈수록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보다 더 영향 크다. 그 이유는 DSR 시행이 너무 늦어서. 그래서요, 미국 같은 경우는 DSR 시행이 빨랐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다 말 수도 있어요. 왜? 오른 것도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오른 것도 어마어마하고 이제 조금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요, 서민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집값이 되려면요, DSR 지금 40% 풀로 채워도 안 돼요. 한 20에서 30% 정도 때까지 떨어지더라도, 30%도 좀 많고 한 20% 때까지 떨어져야지 그나마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DSR 지금 주담대 차주 DSR이 60%죠. 그리고 이게 금리가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과거 코로나 때 2020년만 하더라도요, DSR이 한 5% 정도 됐죠. 그 소득 대비로 너무 높은 집값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금리는 뭐 떨어지고 있다거나 하는데 많이 올라갔죠, 일단. 그리고 지금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려고 하는 추세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금리는 둘째치고 소득이 줄어요. DSR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집을 살 때, 우리가 집을 살 때 생각을 해봅시다. 집을 살 때 10년 이상 보통 돈을 모으죠. 아끼고 모으고, 그 다음에 요걸 또 한 30년 대출을 받아서 사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 그러면요, 첫 번째 10년 이상 돈을 모을 상황이 되느냐? 내가 회사원이라고 해봅시다. 모으기 되게 힘들죠. 그나마 이쪽은 좀 나은데 자영업자라고 해봅시다. 10년 모아서 사는 게 아니고요, 10년 모은 거 플러스 대출 이만큼 껴가지고 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소비가 안 도는데. 그리고 심지어 회사원 입장에서도 예전에 소득에서요, 요 정도가 저기 비소비 지출, 요 정도가 소비 지출, 이런 상황이었는데 소비 지출도 늘어나고 비소비 지출도 늘어나가지고 부담이 여기까지 늘어나요. 그럼 모을 수 있는 돈도 줄어들어요. 그런데 대출은 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돈이라는 거, 유동성이라는 건요, 돈이 얼마나 찍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얼마나 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시사를 하나 볼게요. 시사를 보시면요, 시중 유동성 3월 기준이지만 4월엔 조금 늘었을 거예요. 대출 많이 받도록 만들어서 전월 대비 9.1조 줄어가지고 또 감소 전환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M2 통화량 상을 보면요, 유동성이 빠르게 빠지고 있다. 근데 코로나 때 푼돈이 흡수가 되고 있느냐? 자, 대출이 흡수가 되고 있어요? 우리 대출 막 가계대출 준다 하고 있는데 진짜 미미하게 줄었죠. 뭐가 줄은 거예요? 정부에서 돈 찍은 것을 안 찍고서 시중에 있는 돈을 다 지금 회수하고 있어요? 양적 긴축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고 있느냐? 아니죠. 오히려 정부에서는 돈을 풀고 있어요. 재정적자가 심각하다는 것 자체가 돈을 많이 풀었다는 소리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생각보다 세수가 확보가 안 된다는 소리고, 세수가 확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안 돌아서. 돈을 풀었는데 돈이 안 돈다. 그래서 재정적자가 늘어났다. 세수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자체가요,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 정부에서 기업 살아나라고 법인세 어마어마하게 풀어줬죠.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법인세가 더 안 거쳤어요. 왜? 기업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세금 어마어마하게 풀어줬죠. 그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안 거쳤어요. 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세수가
펑크가 난다는 것 자체가요,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안 좋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안 좋냐?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 무역 적자가 지금 작년 총액의 벌써 62%예요. 이게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의 수치다. 반도 안 지났는데 60%가 넘어갔다. 이거 자체가 뭐예요?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소리죠. 그래서 세수가 지금 펑크가 났고, 그 재정 적자가 벌써 93%. 올해 이만큼 계획을 했는데 국가 재정 적자가 벌써 93% 수준까지 나왔다. 이게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소리죠. 그랬을 때 당연히 그 경제가 망한다는 것 자체가 유동성이 축소가 된다는 소리예요. 왜? 이거 늘 말씀드리지만 100만원짜리 100번 도는 게 1000만원짜리 2번 도는 것보다 효과는 크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은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기들을 쳤죠. 뭐라 그랬어요? 요즘에 사기치는 유튜버들 엄청 많아요. 뭐라 그래요?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가 내려가니까 집값이 오른다. 그거는요, 코로나 때처럼 아주 제로 금리로 내리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 코로나 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전엔 금리 안 내렸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자, 우리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 가봅시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통화금융에서 기준금리, 여수신금리, 자,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금리 어마어마하게 내렸어요. 물론 데드캣 바운스는 낮지만 전반적으로 쭉 내리고 있는 추세죠. 잠깐 올리기도 했지만 쭉 내리고 있는 이 추세 내에서 집값이 올라갔어요. IMF 때는요. 91년도에 일본 버블 터져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영향 줬을 때는요. 모든 경제위기 때요, 금리를 내려도 집값은 올라갔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금리만 내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냥 돈을 풀었던 시기였던 거고, 그러니까 그 돈이 막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우리나라 외국에서 푼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돈이 안 도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코인 산 사람들 코로나 때 돈 어마어마하게 푸니까 코인 가격 튀었죠. 서학 개미들 이런 것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영향 받으면서 유동성이 막 돌진 않고 그런 데로만 묶여있던 게 자산가치 상승에 영향을 줬던 거고, 그게 돈이 다시 도니까 인플레이션 터지면서 전체적으로 침체를 줬죠.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경기 침체는 원래 집값 하락이 기본인데, 이번에 코로나 때 같은 경우가 그게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 한 4, 5년 간다고 해봅시다. 집 사요? 여러분들? 근데 코로나는 금방 끝날 것 같죠? 코로나는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자산가치 오르겠구나, 저금리니까. 이게 통한 거고. 그러니까 원래 경기 침체는 집값, 부동산에 굉장히 떨어뜨린 영향을 준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부동산으로 경제를 살려라. 자, 부동산을 활성화시킨다면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활성화시키면요, 일단은 건설업, 뭐 건설 마피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건설업에는 굉장히 건설 마피아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타일을 하시는 분들, 시멘트를 제조하시는 분들, 아예 그런 회사들, 전문 회사들 따로 있잖아요. 배선만 따로 하시는 분들, 배관만 따로 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도 다 건설업 쪽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중개업 살아나죠. 당연히 부동산 업자들 살아나고, 또 인테리어, 그 다음에 또 뭐 이삿짐 업체 등등, 이런 것들은 살아나죠. 이쪽에서 활성화되는 건 분명히 있다. 그런데 반대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대부분 비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비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데다가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집 사려고 돈만 모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돈 모으려고 하고 집 사고 나서는 돈 갚느라 안 쓰고, 당연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비 침체는 훨씬 더 심하게 온다. 그러니까 부동산 활성화는 언제 해야 되느냐?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여기서 막 활성화 해봤자 도움이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요? 요거 물어보셨는데, 우리 초이노믹스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초이노믹스 1년 했을 때 요거 보시면은 주가 올라가고, 주택 매매 거래량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소비자 심리지수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 떨어지고, 가계부채는 올라갔다. 좋은 것들은 다 떨어지고 나쁜 것들은 다 올라갔죠. 저 때는 디플레이션이라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게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경제를 살리는 건 말이 안 된다. 다만 경제가 살아나면 부동산이 살아나는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살아나는 경우 역시 똑같이 인플레이션처럼 수요가 견인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게 경제가 살아나고 뭐 소득이 늘어나고 이래서 살아나는 상승. 이게 IMF 이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대출로 살리는 거죠. 요거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요. 지금은 부동산이 정상화돼야 경제가 살아난다.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가계부채가 쌓였고 이게 디레버리징 돼서 적어도 5분의 1 이상은 날아가야지 어느 정도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위기 시기예요. 그래서 빨리 지금 도려내야 되는데 도려내지 않고 약 먹고 살겠다고 지금 약만 먹고 있는 거죠. 나 항암 치료를 받더라도 막 째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나 약 먹고 계속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요. 완치가 될지 안 될지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잡힌다 하는데 핵심적으로 돈을 풀어서 생기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요. 그냥 인플레이션은 지금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던 게 지금 좀 떨어져서 기저효과 때문에 나오는 거지 진짜 그 근원적인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요. 인플레이션 자체는 절대 잡힐 수가 없다. 그냥 외부 요인에 따라서 얼마든지 튀었다 내렸다가 할 수 있다. 기본치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시면은 반대입니다. 부동산을 잡아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경제가 나중에 잘 살아날 때쯤에 부동산이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고 이미 너무 높기 때문에 정상화 된 다음에 나서야 생각을 해야 된다.